안녕하세요. 자, 1번 해설 들어갑니다. 1번 꼭 단골로 나오는 문제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냐 아니냐 물어보는 문제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라 그러면 상대방 없는 행위를 골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들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무권될 행위의 추이는 상대방 있는, 그 다음에 상계,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상대방 있는, 그리고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도 포기 나오죠, 상대방 있는,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재석의 소포는 유재석의 소유권 포기, 집에 없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므로 5번이 정답이네요. 문제 2번. 갑은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그 후 을은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갑이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고 을이 다시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러면 이 병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그리고 대자산 본대임대 언제나 임의 대리인, 그 다음에 대리인이 수임인이면 복대리인도 수임인이다. 그 다음에 이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이 하나는 무과실 책임이냐 과실 책임이냐, 하나는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불불 책임이냐, 법정 대리인은 원칙이 무과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과실, 임의 대리인은 선임 감독의 과실이 있으면 책임, 다만 본인이 지명한 자를 선임했을 때는 불불 책임이다. 자, 1번 병은 갑의 대리인이면서 을의 대리인이다. 틀렸지,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2번 X 토지 매매 계약에 갖는 성질상 대리인 을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임의 대리인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승낙은 묵시적이어도 된다. 근데 이 묵시적 승낙은 대리권 줄 때 너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복대리인 선임 금지 의사가 없다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이야. 그래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말은, 자, 복대리인 선임 금지 의사가 없으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본다. 맞네요. 세 번째,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서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 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의 책임이 없다. 틀렸어요. 무과실 책임이든가 과실 책임이든가 불통지, 불해임, 그러면 책임이 없는 경우는 없는 거지. 다 져야 된다. 3번 틀렸고. 4번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 토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도 소멸하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래서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 소멸하죠. 그래서 본인이 사망했다, 대리권 소멸했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틀렸고. 만약 대리권 소멸된 을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래서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복대리인이 제3자와 법률행위 했을 때에도 민법 제129조에 의한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없다 해서 틀렸네요. 정답 2번. 그 다음에 3번 행위 능력자 을은 대리권 없이, 그렇습니까? 대리권 없다. 행위 능력자 을은, 그러면 제대는 책임 없다. 적용되지 않겠네요. 갑을 대리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그래서 갑이 지금 매수인인데 대리권 을이 병에게 갑의 지위를 대리권 없이 이렇게 양도했대.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꼭 알아야 돼. 선처리는 최악이다. 선처리는 최악이다. 그 다음에 본인이 거절시, 본인 거절시. 선무상은 대책이 있다. 대리인에게 책임이 있다. 요거. 자, 1번 매수인의 지위 양도 계약 체결 당시 이 을의 무권 대리를 모르는 병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처리할 수 있다. 선인은 추인 절에는 처리할 수 있다. 맞네요. 선처리는 최악이다. 2번 병이 계약을 적법하게 처리하면 무권 대리 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맞고. 3번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처리하면 병이 계약을 철회했다면 확정 무효가 되었으므로 병은 갑에게 어떠한 권리가 없죠. 그래서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 내놓으실 수는 없고 병은 을에게 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내놓으실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병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병이 계약을 철회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가 문제될 거 아니야. 선처리. 그러면 민법은 입증 책임은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져야 돼요. 그래서 철회의 이유를 다투기 위해서는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병이 알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누가 증명해야 되냐면 병은 그냥 선의로 추정되는 거므로 병의 선의는 추정된다. 그러므로 병의 악의는 주장자 갑이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갑이 입증해야 된다. 맞네요. 일반론이에요. 어떤 사실의 입증 책임의 일반론은 그냥 주장자 하면 된다. 5번 만약 체결 전에 철회 전에 갑이 사망하고 철회 전에 갑이 사망해서 대리인이 단독 상속했다면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단독 상속했을 때 거절한다면 신의책에 반한다. 대리행위 할 때는 대리행위 상속 전에는 대리권이 있다고 해놓고 본인의 입장에서 추인을 거절한다면 앞에 온 말과 뒤에 온 말이 다르죠. 그래서 금반의 원칙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다. 신의책에 반한다. 그래서 맞네요. 정답이 3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그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그러면 비진이 통정 착오까지예요. 사기 강박은 아니지.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그러면 비진이 통정 착오 관한 설명이다. 1번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 관제에 있는 파산 채권자들이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죠. 근데 파산 관제인이 10명인데 9인은 악이 가장 소비대차라는 걸 알았다. 1위는 선의. 그러면 선의 악의 구별은 모든 사람들이 악의가 아닌 파산 채권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그래서 파산 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다 선의로 다루어진다. 맞고.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니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수 있었다. 상할 수인 경우에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나오면 착사강만. 그래서 2번은 틀렸다.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되는 게 아니라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스스로 제3자는 선이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했다. 근데 계약을 해지했는데 나중에 착오 사유가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틀렸네요. 이 사건은 갑이 제한능력자, 착사강. 그런데 을과 매매했는데 제한능력자가 약속을 안 지키나 채무불이행이야. 그러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지할 때에 원래 제한능력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착오 사기강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지했어도
계약이 성립시에 제착 사강이 있었다면 다시 이렇게 취소해서 무효로 돌린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불이익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해제된 계약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5번은 참 잘 나오는 지문이었죠. 해제된 계약도 취소할 수 있다. 비지의 표시는 유효 아니면 무효다. 틀렸고, 비지의 표시는 혼자산 거짓말이라는 점에서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와 구별된다. 45번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럼 효력 규정이 아닌 것, 그럼 단속 규정 골라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단속 규정은 우리 외웠어요. 단속 규정은 무지기가 우연히 무지기가 무효가 전매 생략했다. 요게 단속 규정. 그래서 우연히 중개를 했다. 직접 거래에 위반했다. 무효가 건물 임대했다. 그 다음에 전매 생략하고 전매했다.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그러면 이제 단속 규정 이것은 유효.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효력 규정 3가지. 토지거래 허가 없이, 그 다음에 어떤 사실을 초과했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 나오면 효력 규정이다. 중간 생략 나왔네. 단속 규정. 그 다음에 직접 거래 단속 규정. 초과 효력 규정. 그러므로 효력 규정이 아닌 거 골라라. 기억, 니은.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뭐 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그냥 한번 해결해 놓고 끝매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6번 이중매매. 이중매매 나오면 제1매수인의 지위를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일단 했고, 그 다음에 병이 매매계약을 했는데 갑과 병이 또 한 번 매매하는 것을 이중매매. 그러면 이중매매는 원칙이 유효. 그 다음에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반사력 행위로 무효. 이중매매는 이게 유효든 무효든 제1매수인의 지위를 외워야 돼요. 제1매수인의 지위. 그래서 제1매수인은 4개 있고 4개 없다. 요거 외워야지. 그래서 4개 있는 게 무효 주장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 주장할 수 있고,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고, 소유자를 대위할 수 있고. 4개 없다.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고, 진정명의 회복 없고, 그 다음에 유치권 없고, 그 다음에 채권자 채취 없다. 이런 거. 4가지 없다. 자, 그럼 1번. 반사이력 행위에 해당하는 반사이력 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획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 병으로부터 이게 무효, 그리고 정이 나타나면 반사이력 행위와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요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이 사람은 선이라 하더라도 이 매매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절대적 무효니까. 반사이력 행위의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로 다뤄진다. 그러면 갑과 을과 병도 정에게 이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근데 병의 입장에서는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이게 유효였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이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내용이고, 제3자 입장에서 유효 무효를 묻는 문제를 물었다. 2번.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라는 걸 알았다는 사정. 그래서 우리는 알았다는 사정. 그래서 조투관광 통신악의, 조투관광 통정의의표시 명의신탁 어떤 사실을 악의 만들어놓은 반사항이다. 적극 가담해야죠. 그래서 볼 수 없다. 맞고. 2번. 1번은 틀렸고,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한 이중매매는 유효였을 때,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없죠. 그럼 유효였을 때 등기한 사람이 먼저 소유권 취득한다. 맞고. 4번.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1매수인은 반사력 행위에 해당하는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거 물었네. 직진 없다. 맞고. 그 다음에 적극 가담한 제2행위는 꼭 매매이어만 하는 게 아니고 임대차, 증여, 저당권 설정, 경매 이런 것들도 반사력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이중 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맞네요. 그 다음에 47번 법률행위의 취소. 틀린 것은 여기서 취소권은 틀린 것을 골라라. 취소권은 추 3 한 10 내에 행사해야 한다. 맞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법정 추인이 되려면 법정 추인은 후에 취소의 원인 후에 취소권자의 행동만 본다. 행동만 본다. 근데 그 행동이 취소권자의 이천경 담양강인데 근데 결국은 이천경 담양강은 취소권자가 주고 받은 것을 의미하다는 거야. 채권자로서 받은 것, 채무자로서 준 것. 따라서 법정 추인은 후에 취소권자의 행동만 보므로 머릿속에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지는 알 필요 없다. 그러나 추인은, 보통의 추인은, 여기 추인, 법정 추인이 아닌 추인은, 그냥 추인은 후에 알고 추인해야 효력이 있는데, 법정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권의 행동만 본다. 이거 아시면 돼요. 그러므로 머릿속은 분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행동만 본다. 그 다음에 2번에서 여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여기 오고 취소된 법률행위와 한번 구분해 보세요.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했다는 얘기고 여기는 취소하기 전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취소가 된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하냐.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맞네요. 그 다음에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제척기간은 중단도 없고 제척기간은 중단도 없고 그 다음에 연장도 없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에 도과 여부는 법관이 고려해야 한다.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 돼요. 형성권은 종된 권리다. 종도 양도할 수 있는데 불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되면 취소는 그때 그 사람에게 하는 거. 그때 그 사람 맺은 자. 취소는 그때 그 사람 맺은 자. 그때 그 사람 또는 맺은 자에게 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법정 추인을 물어봤는데 법정 추인은 의사표시로 인한 추인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추인 사유이므로 행동만 본다. 꼭 기억하시면 돼요. 표현대리. 자, 표현대리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 형성에 본인이 관계했죠. 그러면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일단 상대방의 지위를 알아야죠. 그래서 상대방은 선처리는 최악이다. 그 다음에 본인 거절의 선무상은 대책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제대는 책임 없다. 이 정도 알아놓으면 문제 풀려요. 자, 1번.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진 않았는데 수여했다고 상대방 병에게 통보했대. 내가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다고 통보했을 때, 자, 본인으로부터 통보받은 자가 아닌 제3자가 거래했다면 이것은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통보했다. 동그라미 쳐요. 대리권 수여했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했다. 누구에게 통보했다고요? 상대방에게 통보했다. 그러면 그 타인이 통보받은 사람 이의 자와 거래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통보받은 자와 이외의자와 거리를 두면 대리권 수요 표시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통보받은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125조에 자 여기 밑줄 그시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 이렇게. 그래서 통보받은 사람과 거래하지 않은 사람은 대리권 수요 표시를 주장하지 못한다.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는 게 과실상계 나오죠. 그럼 우리 민법에서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과실상계 법리 나오면 적용되지 않는다 하면 돼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해야 되고 틀렸고 3번 민법 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여기다 기본대리권 앞에 볼 곳 없어요. 무엇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나오죠. 그럼 그 질문 다 틀렸어요. 무엇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면 다 틀렸다. 그래서 125조의 표현대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대리권 소멸유의 표현대리예요. 빼박이 사건. 빼박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해야 되고 강행복귀에 반했죠. 그러면 강행복귀에 반하는 경우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강표 없다. 그 다음에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이 유권대리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유권대리를 주장하게 되면 너는 잘못 배웠구나. 그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없으니 너는 패소했다라고 법관이 심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유권대리 주장하면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틀렸네요. 강행복귀에 반하면 강행복귀는 2층 강표 없다, 강추 없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 조건 나오면 일단 시발, 정발.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발생,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소멸, 기한은 종소, 종기는 소멸. 시발, 정발, 해소, 종소, 소구표 없고 소구표 없다. 그 다음에 기정이와 불에 나오면 기정이 불에 나오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 그 다음에 기해무, 불정무.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정도. 기무, 추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 다 거기 있어요. 이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약이야, 특약. 그럼 특약은 계약서 속에 붙인 내용 아니야?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진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붙인 특약이 아니죠, 당사자가. 그러므로 그건 조건이 아니다. 맞는 거예요, 이거. 조건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반사일의 경위로 무효이다. 맞고요. 자, 여기 3번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라? 성취가 되면 해제 조건은 소멸하고 정지 조건은 발생, 시발, 정발. 따라서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효력은 성립한다가 아니고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해야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갑이 네가 중개사 취득하면 1억을 주마. 조건부 범죄가 성립이 된 거지 여기서. 그러면 자격증 취득하면 그때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미 성립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의 3번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구별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그럼 3번은 이렇게 메모하시고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구별. 3번이 틀렸다. 그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그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은 불정, 무. 그 다음에 과거 사실.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불사해야죠. 그래서 과거 사실은 조건이 되지 못한다. 맞네요. 그 다음에 50번 무효. 옳은 것을 골라라. 추인은 추인 나오면 후에 알고 추인해야 한다. 추인 나오면 후에 알고 그리고 추인해야 유효가 된다. 맞네요. 따라서 여기서 강행복교에 반하거나 반사일의 경위는 무효의 원인이 소멸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강추 없다. 그리고 반사일의 경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 넣을 수 없다. 틀렸네요. 추인의 시기는 제한이 없다. 자,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이 일부가 무효이면 여기서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이 전부 무효예요. 근데 나머지를 유효로 할 것인가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는데 그때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이 적용되고 보충적 해석의 대상은 진짜 의사가 아니라 가정적 의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정적 의사. 따라서 나머지 부분의 유효함을 판단함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할 것인가의 여부는 당사자 밑줄 것이고 진짜 의사가 아니라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되고 고려된다 해야 돼요. 그래서 되지 않는다. 나머지를 유효로 인정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나머지는 유효가 된다. 요 문제. 그 다음에 추인은 묵시적 있다. 틀렸고 강행법규 위반은 여전히 법규가 존재하는 한 무효의 원인이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강추 없다.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다. 틀렸네요. 강추 없다. 그래서 50번까지 했고 51번 물권 쉬었다 하죠.